안녕하세요. 저는 태신의 장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조혜수, 이은솔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법적 조치는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제 저 사람을 처벌해달라, 감옥에 넣어달라, 또는 뭐 벌금을 이렇게 부과해달라,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도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는 가해자가 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그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보통은 이제 정신적인 피해겠죠. 내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 손해를 돈으로서 배상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고소는 나라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나라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이렇게 넣거나 그런 거를 하는 게 형사고소고, 두 개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게 이제 법적인 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 피해자들은 어떤 법률로 그리고 어떤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민사에서도 형사에서도 어떤 절차를 지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형사적인 절차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범행을 저지르면은 처벌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법률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면 되는 거고, 형사고소를 하면은 그 절차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시든 아니면 우편으로 하든 고소장을 먼저 제출을 하면 담당 형사가 정해져요. 담당 형사가 정해져서 그 형사분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종료가 되면 수사가 종료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검사한테 사건을 다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거를 송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사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범죄 혐의도 입증이 됐고 가해자도 특정되면 그 가해자를 재판으로 넘깁니다. 재판으로 넘기는 거를 기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재판에서 또 판사가 재판을 하죠. 판사가 재판을 해서 저 사람은 범행을 저지른 게 이제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징역 몇 년 또는 뭐 벌금 뭐 얼마, 징역형에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이 선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옥에 가든가 또는 벌금을 내든가 이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이게 형사고소하는 절차.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상대로 이러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소장을 제출하면 판사님이 그 소장을 받아보고 이제 상대방한테 당신은 뭐 할 말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그 소장을 그 상대방한테 보내줘요. 소장을 상대방한테 보내주면 상대방은 그 소장을 받고 나름대로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이 할 테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판결이 선고가 돼요. 피고 누구누구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거고, 그 판결에 따라서 피해자가 이제 돈을 지급하면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급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 판결을 가지고 피해자의 재산, 예를 들어서 무슨 계좌에 뭐 돈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이 있다든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들이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치라, 딥페이크 범죄는 제가 이해하기로 가장 그 피해자들한테 크게 이제 상처를 주는 게 웹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류의 범행들이 다 그렇듯이, 이런 특히 이제 영상물들은 계속해서 이제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끝도 없이 이렇게 퍼진다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독하고 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딥페이크 관련된 이제 그런 영상물 삭제나 검열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대부분의 그런 이 영상물들이 유포가 되고 하는 것들이 특히 텔레그램,
그러니까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설 그런 SNS에서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서 유포가 되는 또 이유가 있다고. 왜냐면은 외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국내의 수사 요청에 제대로 그들이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유포가 되고 있는 거를 피해자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더라도 범인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범인들도 여기서 하면은 내가 안 잡힐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 삭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일괄적으로 또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라는 것부터 확실하게 해줘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제로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유포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뭐 나랑 내 친구 누구랑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뭐 그냥 내가 뭐 이런 거 또 못 만듭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인 자유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서 또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바로 이렇게 즉각 삭제하기에는 그들도 이제 만든 저작자가 이거는 딥페이크 영상이 아닙니다. 왜 나의 사적인 그런 창작물을 네 마음대로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라는 반발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완전 삭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어렵고, 그리고 이제 사설 SNS 뭐 텔레그램이든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류의 그런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다. 그거를 이제 삭제 요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거는 나의 의사에 반한 이런 거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내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제 뭐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기준들을 좀 완화시키고, 완전 바로 삭제하는 거는 그 창작자의 뭔가 그런 권리를 훼손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 삭제는 아니더라도 임시 조치로서 일단 더 이상 공개되지 않게끔 한다든가 그런 임시 조치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되나 두고 봐야겠죠. 법적 시스템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방금 그 가해자들이 반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적 측면에 대해서 한계점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주요 법률에서 느끼는 한계점이 나들이 있을까요? 자, 제가 인터뷰 질문지를 보고 이 법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딥페이크 영상의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처벌하는 경우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물 등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런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 이거를 이제 편집 등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2항에 보면은 반포 등을 한 사람, 그러니까 1항은 이렇게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2항은 실제로 반포를 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이 법률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한계점을 찾아봤을 때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그 촬영자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느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측면에서도 또 다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만들었을 때만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저 반포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만들었어요. 뭐 내가 혼자 이렇게 보려고 만들었어요. 뭐 한번 그 영상 편집 기술을 연습하려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경우, 어쨌든 성적인 그런 걸로 만들었을 때만 처벌을 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게 꼭 그 성적인 그런 영상뿐만 아니라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굉장히 큰 뭔가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나는 실제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학생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친구들 사이에 이제 관계, 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누가 누구 뭐 뒷담을 했다 이런 거, 나는 저 친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영상으로 내가 저 친구에 대해서 막 뒷담을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웹에 올렸다.
그러면은 이게 딥페이크 영상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앞에서는 막 친한 척 하더니 뒤에서는 저런 영상 만들어가지고 나 뒷담 안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영상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 아니라고. 큰 문제가 반포동을 할 목적으로만 그거를 제작했을 때 처벌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딥페이크 영상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꼭 성적인 목적,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든 경우에만 처벌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입법의 이제 위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의 발전이 엄청 빠르게 급성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데 현재 그 딥페이크 주요 법률에 관한 이제 법 체계들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진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딥페이크 영상물도 예전에는 뭔가 대단한 그 편집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에다가 사진만 넣으면 바로 이렇게 차라락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술의 발전을 예상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만들기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법률 같은 경우에는 늘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과잉 처벌. 이런 말이 있는 거 알아요? 100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도둑을 만드는 게 더 나쁘다.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강력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형사처벌 당할까봐 무서워서 이제 범죄를 스스로 이렇게 안 하게 만들다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저지르지 않는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저지른 행동보다 너무 과하게 처벌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늘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 기술의 발전을 예측해서 법을 미리 만든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딥페이크 이 범행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올해 뭐 작년부터 이렇게 막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래가지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아까 그 법률은 2020년도에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 법이면은 이제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사이에 너무 또 AI라든지 이런 기술이 발달해 버리니까 현실과 이 처벌 규정상의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정부든 국회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좀 보완할 수 있게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뭐. 그 법률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문제점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벌하는 게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응?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꼭 성적인 영상물 외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또 이렇게 신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안 보완이나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비난한 게 있는데 이제 기존에 지금 있는 법안을 수정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딥페이크로 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나을까요? 보통은 기존에 있는 그 법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민식이법이라는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민식이라는 그 어린이가 그렇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고 구하라법이라는 거는 이른 나이에 명을 달리했고 근데 구하라 씨한테 이제 재산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낳아놓기만 하고 전혀 양육하지도 않은 부모가 와가지고 이 재산은 내가 상속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받아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론이 막 이렇게 아니 세상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이렇게 상속받아가는 이런 불합리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구하라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는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하라법 이렇게 말은 하는데 구하라법이라는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민법에 원래 상속에 관한 이런 규정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법에서 해당 규정을 수정을 한 거야. 그거를 개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민법의 그 특정 조항을 개정을 해가지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제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저기 아까 말한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민식이법, 그래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법률에서 약간 개정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개정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피해 예방이랑 구제를 위해서 추가적인 규정, 개정을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딥페이크 영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왜 못 잡는 것 같아요? 일단 서버도 너무 많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작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 쉽게 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이제 막 돌려보고 공유하고 이런 공간이 보통 어디죠? 텔레그램, SNS. 국내 기반의 그런 SNS 회사들은 협조를 잘 해요. 그리고 이제 영상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착지도 이렇게 빠르게 좀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SNS 회사들의 경우에는 특히 텔레그램이 협조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내에서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근데 무시를 한다고 해서 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또 별로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글로벌 그런 회사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리고 요구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겠죠. 뭐 영업을 정지시킨다든가, 뭐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를 한다든가,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그 자율적인 그런 모니터링, 필터링,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술적인 그런 방지 대책 같은 거를 이렇게 마련하게끔 요청을 하고 강요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 또는 기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하게 갖춰졌을 때만 그 SNS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단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 만큼 직업이 줄고 있잖아요. 페이크를 방지하는 그런 직업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딥페이크를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막 막는 그런 직업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시네. 아, 기발하시네. 우리 학생은 또 뭐 생각하신 게 있어요? 저 그러고 보니까 사이버 쪽에 관련해서 아예 그런 직업이 생기면 더 왜냐면 국가에서 그런 요원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뭐 그럴듯하네. 일단 딥페이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으로는 법률도 좀 미비한 것 같으니 미비한 법률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SNS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SNS 사업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SNS 회사들과의 뭐 협의체를 지금 구성해서 해당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필요한 일들이라고 보고, 딥페이크, AI 이런 것들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범죄라고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재미로 했다. 아니 내가 직접 가서 막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재미로 좀 만든 건데 이게 죄냐, 이거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한 범죄라는 거를 학교에서 좀 충분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개인들의 그런 그 의식 개선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 이거는 절대 장난이 아니고 범죄고 피해자들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상처가 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인격살인 같은 네, 그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끔 이제 그런 의식 개선이 좀 필요하겠죠.